HLB가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술 수출은 없다. 끝까지 직접 개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임상 3상까지 끝난 마당에 상용화까지 꼬린시켜 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에로를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에로 이야기가 나오지? 임상 3상까지 끝났는데 에로하는 경우도 있나? 보통은 임상 1, 2상에서 에로하지 않나? 그런데 있습니다. 상업화 직전에 에로는 아니지만 그보다 아예 기업이 통째로 인수합병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카이트파마는 카티 치료제 개발을 거의 다 완료하고 신약 출시를 코앞에 둔 상태로 길리어드에게 11.9조 원의 인수합병 되었습니다. 카티 치료제 시장에서 뒤처졌던 길리어드는 이 인수합병으로 단숨에 리더격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동안 카이트파마가 쌓아왔던 신약 기술과 임상 경험 그리고 파이프라인까지 11.9조 원에 습득해버립니다. 시간을 돈으로 산 것이죠. 길리어드가 웃돈을 주고 인수합병했기 때문에 카이트파마는 시장 가격보다 더 높게 팔아서 이득입니다. 카이트파마와 길리어드 모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윈윈하는 M&A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나요? 카이트파마의 카티 치료제가 아니라 길리어드의 카티 치료제로 기억합니다. 카이트파마는 길리어드의 자회사일 뿐 글로벌 제약사로 기억되는 건 여전히 길리어드입니다. 에로하거나 인수합병 당하면 거기서 성장은 끝입니다. 자사의 이름을 걸고 글로벌 제약사가 되려면 끝까지 개발해서 자사의 이름으로 출시되는 글로벌 신약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HLB는 리보세라닙의 직접 개발을 완료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향하겠다고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카티 치료제가 비싼 이유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리보세라닙처럼 알약으로 편하게 복용하는 것이 아니죠. 우선 환자의 혈액에서 T세포만 따로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T세포만 걸러내 모으는 거죠. 그리고 T세포가 암을 더 잘 발견하고 공격할 수 있게 엔지니어링 한 뒤 다시 혈액 안으로 넣어줍니다. 카이트파마의 파운더 아리 벨데구른입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죠? 이스라엘계 미국인 종양학자입니다. 온콜로지스트로 관련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작용기전을 이해하고 카티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트파마는 2009년에 설립되었으니까 대략 10년 만에 성공하고 인수합병 되었습니다. 역시 길리어드는 간지나는 기업입니다. 12조 원 올 캐시딜이었다고 합니다. 12조 원을 현금으로 쏴준 거죠.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카이트파마의 창업자는 인수합병 당시 지분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현금이 수중에 들어오니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돈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지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지 궁금하군요. 카이트파마처럼 기업을 파는 창업자가 존재하는 반면 인수합병을 거절하고 글로벌 대기업으로 혼자 키워낸 창업자도 존재합니다. 꽤 많죠. 지금의 글로벌 대기업들을 보면 됩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인수 제안을 해왔을까요? 2010년 페이스북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2013년에는 테슬라가 구글에 팔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개선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여유가 생겼는지 안 팔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넷플릭스도 아마존에게 회사를 팔려다가 무산되었죠. No Rules Rules 책을 보면 넷플릭스는 회사를 팔려다가 못 팔아서 버텨내고 보니 글로벌 대기업이 된 케이스입니다. 한국 기업 중에도 죽자 살자 버텨서 살아남고 보니 다 죽고 내가 업계 1등이 된 경우도 있죠. 반대로 인수하려던 아마존은 여유가 많았는가? 사실 흥미롭게도 워킹 백워드 책을 보면 아마존 내부에서는 넷플릭스처럼 컨텐츠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할 만한 돈이 없어서 OTT 시장의 경쟁력이 뒤떨어진다고 판단하던 상황도 엿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금력이 허덕이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글로벌 대기업의 파운더는 기업의 폭풍 성장 속에 여러가지 인수 제안을 하기도 받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전부 거절하고 현재의 글로벌 대기업의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2010년 페이스북은 MS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2014년에 테슬라는 구글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아마존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